네, 증시에는 세린메이, 이 5월에는 주식을 팔고 떠나라라는 오랜 격언이 있죠. 하지만 올해는 좀 어긋난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시장을 좀 견인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외국인들의 바이코리아 과연 계속 이어질지 시장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강 대표님 어떻습니까? 뭐 세린메이라는 격언과 좀 다른 양상을 올해 5월에는 좀 보였던 것 같은데 네. 어떻습니까? 이런 흐름 좀 이어지는 겁니까? 계속적으로 분위기가 뭐 이어지고 있는 것 같고 지금 뭐 미국발 빅테크 훈풍이잖아요. 그렇죠. 열기 이게 우리나라까지 직접적으로 이제 이어지고 있는데 사실 바이코리아라고 저는 뭐 크게 생각은 안 해요. 바이코리아 일부일 뿐인데 오히려 바이 K테크 아닌가 싶을 정도로 삼성전자 단일 종목에 벌써 1월부터 5월까지 10조 원 가량 지금 집중적으로 순매수가 몰렸거든요. 그러니까 하이닉스까지 하면은 뭐 1조 더해가지고 11조 원 그렇죠. 정도까지 이렇게 몰렸으니까 상당히 지금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 여기에 순매수를 집중을 하고 있다. 예.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좋잖아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최근에 상당히 급등을 했고 엔비디아 뭐 최근에 급등을 이끌어냈습니다만 그렇죠. AI 관련 이슈까지도 지금 접목이 돼가지고 전체적으로 거의 뭐 태풍급으로 지금 올라오고 있어서 우리나라 IT 네네. 그리고 IT 대형주, 중소형주 할 것 없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분위기가 괜찮고 밸류에이션들이 그렇게 높지 않은 것들이 좀 많아서 과거에 뭐 2차전지나 뭐 이런 이 훈풍하고 좀 다르다라는 게 좀 생각이고 예전에 지금 뭐 과거에 그 닷컴 버블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만 예. 그때는 돈을 못 벌었을 때고 지금 좀 돈을 벌고 있고 그렇지만 이제 엔비디아가 뭐 PER 기준으로 200배까지 가고 뭐 이런 건 좀 상당히 거칠게 지금 많이 나간 거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보면은 BOFA인가요? 거기서 엔비디아 목표가를 500불로 상향 조정을 했잖아요. 오. 오늘 장중에 뭐 419불까지 갔다가 401불로 끝났는데 살짝, 네. 과거에 450불 목표 주가였던 거를 500불로 올렸어요. 높였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크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되냐 이렇게 보면 주가 사이클이나 업황 사이클을 좀 봐야 되는데 엔비디아로 봤을 때는 뭐 지금 AI 쪽이 업황 사이클이 네네. 이제 뭐 태동기에 있고 뭐 무릎 정도까지밖에 안 온 거 아니냐 이런 거로 봤을 때는 지금 사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밸류에이션은 상당히 높습니다만 그 걱정은 조금 나중에 하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앞서 나가고 있고 네. 뭐 AI 그 반도체 시장에서 그 엔비디아가 차지하는 시장 지위 점유율이 뭐 90%에 이를 정도로 상당히 강력하고 그리고 또 아주 시장 지위가 네. 독하기 때문에 굳건하기 어떻게 때문에. 보면은 네.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 여기서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하이닉스가 그 엔비디아 이쪽에 이제 관련되는 걸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만 다시 좀 여쭤볼게요. 이런저런 분위기가 지금 한국의 K테크를 지금 살 수밖에 없는 분위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주셨는데 송재규 부장님 어떠십니까? 예, 1차적으로 아까 말씀 주셨던 그 5월에 팔고 떠나라. 네. 그 격언은 이제 5월이 빠진다라는 의미보다는요. 그걸 네네. 조금 더 보면은 5월에부터 시작해서 10월, 그러니까 1년을 반으로 나눌 때 미국의 장기 퍼포먼스에서 5월부터 10월이 안 좋다. 아, 그러니까 주로 5월에 팔고 5월이 그 시작이다. 예, 네. 5월에 팔아서 10월에 다시 사면 11월부터 시작해서 다시 4월까지가 또. 성과가 좋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그 격언이 이 현재 장에서 이제 맞아 떨어졌냐 틀렸냐를 논하기는 조금 이른 것 같고요. 이제 그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로 말씀 주신 대로 이제 외국인들이 주도하는 시장이냐 그거는 우리 강 대표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은 코스피는 그나마 조금 낮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연초에 31% 외국인 비중이었다면 지금 32% 1%포인트 정도가 늘었습니다. 예. 간만에 이제 늘었다는 건 긍정적인데 이게 시장을 외국인이 주도할 정도라는 큰 의미를 주기에는 조금은 좀 빈약한 좀 주도라고 규모, 하기에는. 예, 전반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말씀 주신 대로 그 K테크 K테크. 위주로 집중된 편식이 일어나고 있다 보셔야 될 것 같고 오히려 사실은 우리 개인 동학개미들 끌어올린 거는 코스닥이죠. 이따가 뭐 네네. 2차 전지도 얘기하겠지만 그쪽 장에서는 오히려 외국인들은 사실 소폭 비중이 줄었어요. 사실은 거의 정체라고 본다면은 상당히 외국인들은 국내에서 편식을 하고 있다 봐야 될 것 같고 근본적으로는 그 기간 동안 사실 중국에 대한
뷰가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연초 이후로는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중국에 대해서 엄청나게 글로벌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고 예. 비중을 늘렸다가 최근 들어서는 이거 많이- 소문난자체 별로 먹을 게 없네라는 네. 것 때문에 다시 비중을 좀 줄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고점 대비 지금 중국 지수들은 한 10% 이상 좀 빠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본다면 지금 외국인들이 전반적으로 시장 주도를 계속 끌고 갈 수 있는 힘은 아직은 이제 그렇게 확실히 가고 있다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이른 감이 확신을 하기에는 네, 좀 예. 이른 감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바이코리아라고 주기에는 너무 거창한 타이틀일까요? 바이코리아냐, 예. 바이 반도체냐의 어떤 하나의 의문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지금까지 12조 이상을 샀고요. 물론 당장 6월부터 팔면은 달라지겠지만은 그렇죠. 역대급 기록입니다. 외국인들이 샀던 이유는 정말 반도체가 좋아서 샀을까? 아니면 앞으로 이제 바이코리아 이거는 제가 보기엔 바이 이머징 마켓에 대한 큰 틀에서 이제 두 가지 사안이 이제 검증해서 남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인플레이션이 중요한 관건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테크와 반도체가 고개를 들고 생성형 AI가 뭐 판을 한번 벌릴 거야라고 하는 네. 그 기조에는 국제 유가가 지금 WTI가 배럴당 $70도 깨지고 이런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고 에너지 가격이 싼 상황이라면 물가도 잡혀가면서 이제 새롭게 골디락스 국면을 만날 수가 있고 그러면 기업들 투자하고 한번 테크 열풍이겠다라는 그런 기대감일 텐데 저는 아직까지는 안심하기가 이르다. 원자재 가격이 한 번 더 요동을 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당장 이번 주말에 오페크 플러스가 이제 어떤 결정을 내릴지도 또 봐야 되겠죠. 네. 그리고 유가에 대한 부분들과 이 테크의 이제 소위 말하는 이 비중 조절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이게 그러면 바이테크가 아니라면은 그냥 빠지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예. 저는 좀 더 큰 개념으로 차라리 이게 바이코리아로 들어왔다라는 쪽에 더 큰 방점을 찍거든요. 그 이유도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저는 달러 약세 굉장히 하반기 이제 큰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 막 미친 듯이 들어오는 이 돈은 테크의 어떤 하나의 이슈와 함께 들어온 측면도 있겠지만 네네. 향후 디폴트 이슈 해결되고 6월 15일 네. 기준금리 결정 이후에 나오게 될 국면에서 일단 본국을 빠져나온 달러들이 그냥 사고 보자라는 폭식이고 한국을 살려면 반도체를 비중 조절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투자 관점으로 본다면 이제 테크는 여기까지고 그 외의 종목을 더 넓혀갈 늘려야 수 있다. 되는 쪽의 투자 전략이 아닐까라고 일단은 총평하면서 이야기 시작하려고 합니다.